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받고 어제는 또 경찰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이제 이 체포조를 결성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등등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박종준 처장이 갑작스럽게 나와서 사퇴를 했고 오늘은 또 경호본부장이 나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성훈 이 경호처 차장만 지금 현재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끝까지 대통령을 보호하겠다 뭐 이런 입장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이 아마 박종준 처장은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윤 대통령에게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좀 뭔가 온건하게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최상목 대행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네. 아마 끊임없이 양쪽에 좀 설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아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고 느꼈던 게 전격적으로 출석을 했잖아요. 저는 네. 사실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사를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 중에 네. 비둘기파로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유혈 사태나 물리적 충돌 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양쪽으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면서 해결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아 이분이 여러 가지로 출석한 게 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겠구나. 제가 이제 그래서 어제 생각했던 게 공수처가 놀랬기 때문에 이거 긴급체포 못한다. 네. 긴급체포 못했죠. 그리고 아마 오늘 공수처 아니 그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를 해놓은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차장은 안 나오겠구나. 김성훈 차장.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안 나왔어요. 네. 아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예상했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경호처에서 비둘기파로서 어떻게든 이거를 뭐 풀어봅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나 경호처 차장이 이거는 물러설 수 없다라는 것과 좀 결을 달리했던 건데 결국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은 없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을 때 윤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일 수는 없다. 네. 그러면은 차라리 나는 여기서 빠지는 게 이쪽의 단일 대우에 더 뭐 이게 빠져나오면서 그쪽은 그쪽대로의 이제 입장대로 가고 네. 나는 내 입장대로 소신을 밝히면서 그리고 이제 메시지는 던졌잖아. 이렇게 하면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예우는 갖춰야 된다. 자기의 소신은 소신대로 밝혔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호처는 이제 단일 대우가 된 거죠. 네. 강하게 경호처 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입장대로 강성으로 더 이제 지킬 거예요. 그리고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사직서를 냈잖아요. 네. 이럴 경우엔 공수처가 한 방 먹은 건데 지금 불러가지고 체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건 사실 법적으로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만약에 처장 타이틀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출두를 했으면 긴급체포를 아마 했을 거예요. 많이 했을 거죠. 그러면 이제 지휘부를 이제 와해시키기 위해서. 네. 근데 지금 사직서가 수리가 되는 바람에 이 사람은 그냥 이제 일반인이에요. 네. 근데 무리하게 긴급 체포를 할 경우에는 위법 수사가 논란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거는 공수처의 입지를 더 좁게 하죠. 그리고 경호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맞아요. 이미 지휘권이 넘어갔기 네. 때문에.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법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체포와 긴급 체포가 달라요. 요건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뭐 대단히 어떤 혐의가 인정됐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법적으로 사실 그렇지는 않고 체포의 요건은 혐의의 상당성이 있으면서 출석에 불응할 때 요건이 딱 두 개예요. 근데 긴급 체포 있죠. 네. 그건 영장을 안 받고서 체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속영장의 요건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혐의의 상당성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 세 가지가 연결돼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호처장이 어제 왔어요. 그러면 네 발로 왔는데 도주의 우려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사직서를 던졌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지휘권이 있을 경우엔 말 맞추기하고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두드려 맞출 수 있는데 저는 사직했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런 지휘권이 없는데요? 라고 한 순간 긴급체포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제 그러니까 실제로 긴급체포를 못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공수처는 한 방 먹었죠. 수사 정당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공수처도 이제 이거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긴급 체포를 못했죠. 지휘권을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윤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단일 대우가 형성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교감이 있었을 수 있겠다 이 정도면. 왜냐하면 지휘권이
윤 대통령하고 딱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의견이 일치하는 사람한테 넘겨주고 나온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요. 박종준 전 처장은 윤 대통령하고 입장이 좀 달랐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이거 지금 결사적으로 막아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박종준 처장은 이제 경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좀 성품이 온화한 분입니다. 이분이 또 정치를 그 2번이나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한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어떤 판단 능력 뭐 이런 것도 갖춰 있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지금 경호원들이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끝까지 저항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인들을 통해서 이거 지금 해결책을 빨리 좀 마련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윤 대통령은 그럼 당신은 빠져. 라고 이제 아마 이야기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저는 오마이뉴스가 왜 그 대통령을 찍었던 그렇죠. 그 장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박종준 처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김용현 처장만 하더라도 그 항상 대통령 옆에 붙어 다녔거든요. 네, 그렇죠. 그 정도면 사실은 경호처장이 바로 대통령 옆에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날 그 장면을 보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박종준 처장하고 윤 대통령은 입장 차이로 인해서 좀 거리가 멀어졌던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박종준 처장은 제가 이렇게 계속 있으면 이거는 뭔가 이제 더 이상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럼 대통령은 그럼 당신 나가시오. 그만두시오. 라는 쪽으로 아마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보면 결국 박종준 처장의 중심으로 하는 이제 온건 입장들 이건 일단 이제 배제가 된 거고. 그렇죠. 김성훈 차장은 그 이 경호처에서 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왔던 사람이고 네. 이 사람은 사실 윤 대통령 부부에게 꽤 아마 신임을 받았던 인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지금 일각에 따르면 지난번에 처음에 1차 때 들어왔을 때 그때 경호처 요원들한테 실탄과 그다음에 그 케이블 타이 네. 이제 수갑 있지 않습니까? 이걸 준비하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김성훈이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김성훈 차장이 지휘하는 이 경호처는 굉장히 강하게 아마 저항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여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윤 대통령이 그때 아마 지휘에 대해서는 차장을 직접 이제 지휘하는 이제 그런 식이 이제 그렇겠죠. 최근에 이제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처장은 의견도 다르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시를 따르기는 어려우니 여기에 대해서는 화합을 위해서 내가 메시지를 던지는 거 그리고 내가 체포됨으로 인해서 경호처가 붕괴되는 건 맞고 그러니까 이제 묘수를 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저는 그래서 긴급 체포될지 유심히 봤거든요. 이거 법적으로 안 되는 건데 만약에 할 경우에는 공수처의 수사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공수처도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가더라고요. 지금 이제 아마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머리가 아픈 게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경호처의 완전히 뭐 정말 승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경호처의 방어가 옳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수처가 여태까지 구속영장 발부시킨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또 이제 주저주저할 수도 있고 거기서 최악의 악수, 자기 발등 찍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최근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법을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거는 가겠다. 이렇게 이제 아예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 공수처의 능력치가 그만큼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거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계산에 넣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이나 공수처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서부지법에 넣은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법원에 넣었어도 똑같이 나왔을 거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논란이 없는 중앙지법법원으로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받아보세요라는 거에 대해 답변을 못해요. 그리고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중앙지방법원으로 넣으라고 아예 정치적으로 딱 메시지를 내버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해요. 왜냐? 거기로 넣었을 때 기각당하면 이 세상은 끝나요. 그렇죠. 감히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수처가 정말 진퇴양난이고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때려잡자는 얘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장갑차를 동원하고 뭐 몇천 명을 동원하네. 솔직히 이게 무슨 뭐 외국이랑 전쟁할 때나 그런 얘기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 수 있는 해법으로 법조인들이 다 얘기했어요.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없게끔 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할 말이 없게끔 하면 되잖냐. 라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못하는 게 기각될까 봐 무서워서. 참 이게 보니까요. 참 이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대통령실 이제 위에서 찍은 그 그림입니다. 이제 1번이 저기가 이제 입구 관저 입구예요.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이제 국방부 장관 공간이 있고 쭉 또 올라가다 그쪽 더 안쪽에 보면 이제 경호처장 공간이 있고요. 더 올라가다 보면 비서실장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관저 저 이제 기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산으로 이렇게 쭉 이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인데 저기가 보면 주요 인사들 그 공간들이 꽤 있습니다. 저쪽 한남초등학교 쪽으로 5번 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바로 국회의장 그다음에 대법원장 공간이 저 있는 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지난번에는 사실은 대통령 관저 앞까지 이제 진출했거든요. 그쪽까지 이제 진출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경호처가 진짜 뭐 죽기 살기로 막으면 사실 이제 굉장히 아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보면 이제 비서실장 공간도 저기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지금 그 전체적인 그림인데 자, 어쨌건 이게 그 공수처가 이렇게 실력이 없이 할 거라는 거는 이미 좀 예견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참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2021년인가요? 그때 이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군소정당들이 반대하니까 선거법을 얹어갖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공수처를 통과시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는데 이 공수처가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공수처의 검사들은요 3년씩 이제 임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걸 3번밖에 못 해요. 네. 9년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일로 안 갑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맨파워가 정말 바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기본적으로 구성 자체도 지금 직원이 몇 명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수처가 지금 체포영장 집행 뭐 가지고 하지만 아까 우리 구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진짜 영장이 기각돼 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중앙지검으로 못 가고 서부지검으로 간 게 결국 거기가 영장 발부 확률이 높으니까 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건 거의 확신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게 문제는 이렇게 가더라도 진짜 구속영장이 기각돼 버리면 이거는 완전 말종 도루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이제는 사실 혐의 성립에 대한 거 이외에 영장이라는 거는 다른 사유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메시지라는 게 뭐 이재명 봐요. 자기가 뭐 결백이 확인됐네 어쩌네. 거기에서 뭐 혐의가 소명된 걸로 보인다 어쨌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 그냥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근데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면은 적어도 공수처의 무능력 플러스 무리한 수사 그리고 야 이거 가지고 체포로 몇천 명이 밀고 들어가 가지고 유혈 사태 났으면 어쩔 뻔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되는 거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입도 뻥끗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데 이거는 공수처가 만들어질 때부터 무능한 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법조인들이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억지로 만들었잖아요. 민주당의 책임이 있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인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핑계를 대요. 근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그랬어요. 뭐 괴물 부처가 될 것이다 이러는데 일부러 작게 만들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근데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웃긴 건 뭐냐면 그 인력 정원을 한 번도 채워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채우더라도 뭐 이 부족하네 어쩌네 이 얘기가 아니라 정원을 채운 적이 없어요. 왜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수사를 너무 못하기 때문에 법조인들이 여기 들어가면은 커리어 흠집 난다고 생각해서 안 가요. 변호사 영업이 잘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갔다가 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차피 변호사들 실력 있는 변호사는 급여를 줄여서라도 뭐 명예든 뭐 이제 이런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가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공수처를 왜 가? 이제 이러거든요. 저는 그리고 사시 출신이기 때문에 로스쿨은 이제 저 배출될 수는 없었고 이제 이후에 있잖아요. 대체로 공수처 검사들은 이제 그쪽에서 그러니까 맞아요. 로스쿨 쪽에 출신들이 많아요. 연차가 엄청 딸려요. 그러니까 로스쿨 출신이고 변호사 생활 좀 하다가 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체로 업계에서의 통용되는 게 변호사로 잘 안 됐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오래 있지 않고 또 나와요. 그래서 정원이 한참 빵꾸가 나 있잖아요. 왜 빵꾸가 나 있겠어요? 가는 게 그냥 내 변호사 커리어에 이게 흠이다. 이런 이제 인식이 있거든요. 그럼 가장 우수한 수사 인력을 끌어모아도 될까 말까 한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이게 되겠나요? 그냥 예전에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사 잘하는 검찰에서도 전국에 있는 검사 중에서 엘리트들 모았죠. 다 긁어 모아서 이거 경험 있는 사람 누구야? 그래서 특수부 끓이잖아요. 막 이렇게 증언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안 되는 인력 모아놓은 상태에서 빵꾸난 인력 가지고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좀 격한 비유일 수 있는데 슈퍼컴퓨터 가지고서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한 수사를 쌀집 계산기 갖고 두드리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보면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참 정치는 잘 못했는데 사실 이 법적인 이런 투쟁은 꽤 이 부분에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빈틈을 잘 하여튼 이용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또 윤곽근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 동원해서 이제 여론전을 하는 걸 보면 잘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공수처가 이제 이렇게 무리해서 지금 정면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도 공수처에 대한 불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원래는 공수처장이 원래 이제 처음에 1기 공처장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기 공처장을 오동훈인데 네. 이 오동훈 처장 되기 전에 원래 윤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했던 사람은 김태규 지금 방통위 네. 부위원장이었어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려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비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원래 공수처장 임명하려면 국회 그다음에 법원 그다음 변협 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네네네. 국회하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일단 원래는 이제 그 대통령이 추천하면 웬만하면 법원에서 오케이를 하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이게 오케이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이나 유찰이라고 하여튼 되다가 네. 결국 이제 차선으로 이제 판사 출신이 이제 오동훈 이제 이 처장이 들어와서 이제 다 임명이 끝난 거거든요. 저는 마지막에 검찰 출신, 판사 출신 중에서 저 사람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하려고 했던 사람은 그분이었구나. 김태규 부위원장이었구나. 그랬으면 이게 김태규 부위원장은 뭐 워낙 대통령 오늘 이번에도 뭐 저 이 최상목 대행하고 한판 싸웠지 않습니까? 강성이죠. 네, 강성이고 하니까 그때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쨌건 오동훈 이분이 이제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수사를 해본 경험이 없고 그러다가 이제 야당에서 엄청난 이제 이 푸시업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게 뭐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상황이 지금 뭐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방법은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탈출구는 특검밖에 없어요. 이 충돌 막을 어제 사실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지금 권성동 의원이 지금 이 특검 관련해서 지금 야당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타협안을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즉, 이 외환죄 빼라 지금. 왜냐하면 지금 뭐 일단 임명 이거는 다 했는데 외환죄 빼고 그 다음에 계엄 관련된 그 6시간 그 부분만 일단 수사를 하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지금 타협안을 제시할 거라고 그래요. 저는 지금 진짜 야당이 이제 합리적인 좀 머리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 이렇게 무리하면 나중에 지금 이번 공수처 사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부메랑을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거 국민의힘 안들을 안 받아들이면 공수처는 오히려 더 아까 우리가 저 구면에서 이야기했지만 진짜 자칫하면 영장 기각되고 그러면 그때는 다 망하는 거예요. 저쪽은. 그렇죠. 그럼 완전 교착 상태에서 시간이 엄청 흘러가는데 그때 우리 나라에 끼칠 영향이나 이런 것도 또 걱정스럽고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거는 이제 민주당도 고심스러울 거예요. 왜냐면은 탄핵을 한 해 만에 할 때 그 여의도에 모였던 사람 보면 신났었겠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나 지지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국면마다의 그 국민들의 판단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국면에서는 민주당이 법치를 뭉개뜨리고서 수사를 자기들의 정치적 이속을 위해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때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계엄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때 반영이 됐던 건데 지금 갑자기 치솟는다? 이건 민주당의 잘못을 짚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그 분위기에 아예 법치를 뭉개뜨리고 나 원하는 대로 휘두르기 위한 칼로 공수처를 선택했는데 공수처는 너무 무능해요. 들지 않는 칼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 다 다쳐요. 거의 뭐 몽둥이 들으는 셈처럼 돼버렸는데 공수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사실 타협점이라고 하면은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는 사실 안 돼요. 지금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 이 특검이라는 거는 기존 사법 법치 시스템의 예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수사기관이라는 거는 경찰, 검찰 뭐 이렇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기본적으로 행정권에 속해요. 행정권에 속하는 걸 법을 만들어서 입법권에서 땡겨오는 거잖아요. 삼권 분립에 대한 예외이고 기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기존 수사기관으로 안 될 것이다. 얘네들이 제대로 안 할 것이다라는 그 불신에 대해서 대꾸가 돼야 돼요. 여기를 하면은 잘하겠지. 공정하게 하겠지. 근데 지금 민주당이 멋대로 만들면은 공정성에 대한 담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성이 있고 그래서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안을 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 꽉 막힌 전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위헌성을 제거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한 차선을 위해서 이런 제안들을 하는 것이다. 지금 이 계엄을 빌미로 해가지고 수사 범위를 무한대로 확대해요. 정말 관련 사건, 관여 사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모든 걸 다 조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꽂히는 거 필요하다 싶으면 다 뒤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근데 특검도 안 받고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항상 정치는 차선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범위를 대폭 줄여야 된다. 사람도 공정하게 뽑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 추천안은 제외됐잖아요. 제3자 추천이기 때문에 네. 추천 절차에 대해서도 하나 땡겨왔잖아요. 범위도 확 줄여가지고 땡겨오는 거 요거를 좀 모색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결되는 주제입니다만은 이런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재명 대표